1964년에 뉴욕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제노비스 사건인데요. 이 여성이 식당 일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를 하는 중에 자기 아파트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것을 눈치를 채고 공중전화에 이제 박스에 들어가 가지고 구조 요청을 하려는 순간 괴한이 이렇게 칼로 그녀를 여러 번 이제 찌르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명을 질러서 그 근처에 있던 아파트에서 이렇게 불이 켜졌지만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괴한은 불이 켜지기 때문에 이렇게 물러섰지만 아무도 돌아 이렇게 나와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30분 동안 이렇게 그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건 이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38명이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전화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이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면서 대도시 거주자들의 무관심 이런 것으로 어, 이제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는 이 사건을 좀 사회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달리와 라타네라는 심리학자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람들이 어, 소리를 듣고 목격을 했지만 돕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이들은 같이 이렇게 돕고자 이렇게 하였지만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나서서 돕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심리학자들은 연구를 했죠. 즉, 타인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조금 이렇게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감 분산으로 사람이 많을수록 이렇게 책임감에 대한 분산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목격자가 많을 경우에 상황 개입이 늦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을 책임 방관자 효과라고 합니다. 방관자 효과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개인이 나서서 돕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효과를 방관자 효과라고 하지요. 이런 방관자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황의 애매함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위급한 상황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할 때는 어, 상황이 정확하게 판단될 때까지 이렇게 조금 지켜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다수가 눈치를 보는 이런 상황을 다수의 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도움을 주겠지라고 하는 이런 책임감 분산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제노비스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어, 달리와 라타네는 밝혔습니다. 이를 입증한 실험으로 그들은 뉴욕의 한 복판에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이런 실험을 실시해 봤는데요. 주변에 한 사람이 있었을 때는 병원에 연락을 해서 구조받을 수 있는 확률이 85%였어요. 하지만 주변에 행인이 5명이 있었을 때는 31%만이 이렇게 병원을 연락을 해서 구조를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 또 이거는 이제 EBS에서도 이런 실험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던데요. 화재를 이렇게 가장한 이렇게 연기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을 만듭니다. 참가자들이 이렇게 설문을 응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참가자들이 혼자 있거나 또는 이렇게 각자 방에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실험실에서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실험실 밖으로 나가서 보고를 하였지만 3명이 동시에 그 실험실에 있었을 때는 38%, 그리고 2명의 방관자가 있었을 때는 10%만이 보고를 하러 나갔다라는 이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여럿이 이렇게 있을 때는 서로 쳐다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관찰만 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제노비스 사건을 통해서 어,
자신이 위급함을 이렇게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 태만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태만은 집단으로 활동하는 팀 활동에서 이렇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좀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상하게 되는 것이죠. 링겔만 효과에서 링겔만은 작업의 이런 집단 단위를 6명에서 10명 정도로 이렇게 소규모로 작업하라라고 합니다. 미국의 아마존이 아주 유명한 회사지요. 이 아마존은 피자 두 판의 규칙이라는 이런 별칭으로 소규모의 이런 피자 두 판을 먹을 수 있는 6명에서 10명 정도가 그 최적의 팀으로 이렇게 크기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6명에서 10명 정도가 구성원의 이런 소통이 가장 활발하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크기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단 응징력이 있어야 사회적 태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성원이 낯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보다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과 있을 때 사람들은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 이렇게 자기와 동일시를 하고 있거나 응집력이 높은 경우 집단의 성과는 개인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집단을 운영할 때 이런 집단의 친밀감, 응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단의 과제가 개인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어, 집단 회의 결과 구성원은 자신의 업무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되게 부담으로 느끼기 마련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사회적 태만으로 이루어지기가 쉬워요. 따라서 집단의 과제가 구성원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가치를 이렇게 부여하게 됨으로써 집단의 일이 아니라 개인의 의미가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 사회적 태만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보상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어, 사회적 태만은 다른 사람들이 이 역할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네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면 사회적 태만은 아주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나만 이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면 호구가 되는 것이 봉이 되는 것이 싫기 때문이죠. 따라서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그리고 알려주고 또 중요성도 강조하고 노력을 한 만큼 당신에게 보상이 제공될 것이다. 이렇게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를 명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선을 다하자. 이런 식의 모호한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이제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뭐 이번에는 실적 10% 향상,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명확하게 뭐 몇 장 만들기 이렇게 좀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사회적 태만이 좀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음. 따라서 집단을 운영하는 리더나 이런 교사의 경우에는 집단의 사회적 태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최적의 규모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집단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렇게 협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이번에는 이러한 협동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접근인 죄수의 공경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간에는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서로 추구하는 이해관계가 달라서 많은 생활 장면에서는 협력보다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갈등은 피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요. 갈등의 발생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사람 간에 양립할 수 없는 이해의 충돌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갈등 내용이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에 이해에 대한 양보, 타협 또는 어떤 힘센 사람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갈등이 없어질 수도 있죠. 두 번째는 당사자들이 상호 관계를 보는 시각이 일치하지 않거나 적절한 행위가 나오지 않을 때 이렇게 생기는 갈등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수직적인 문화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갈등은 서로의 시각차를 이해하고 합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 심리학에서 관심 있게 보는 갈등은 첫 번째 상황인데요.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통찰은 이 이해가 서로 양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해가 양립할 수 없는 상황, 즉 한정된 자원에 대하여 쌍방의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라면 어, 어느 한쪽의 이익은 어느 한쪽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예를 들면 스포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떤 한 사람이 이기게 되면 어떤 한 팀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을 양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서로의 이해가 양립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서로 양보가 힘들지만 양쪽 모두가 무언가는 얻을 수 있는 이런 해결책이 존재하는 상황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죄수의 공경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경 상황에서 서로가 타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파국적으로 되어가는지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노사 갈등 과정이나 또는 부부 갈등 과정에서도 서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무언가 얻을 수 있는 이런 합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해체로 가거나 이렇게 사업장 이제 폐쇄 신고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수의 공경 게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려 보겠는데요. 이 공경 게임은 1950년 미국의 그 메릴 플로드와 어, 멜빈 드레셔의 연구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연구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협력과 갈등에 관한 게임 이론 및 관련된 실험을 연구하였는데요. 서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믿지 못해 협력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죄수의 공경 게임으로 이제 설명을 하였습니다. 두 명의 죄수 A와 죄수 B라는 이런 범죄 조직원이 체포되어 왔습니다. 이 범죄자는 각각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경찰은 이 두 사람의 공범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이들에게 자백을 받아서 범죄를 입증할 계획을 세우고요. 각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신문을 진행합니다. 경찰은 두 공범에게 동일한 제안을 하는데요. 다른 한 명의 공범이 자백을 하면 그 자백한 사람은 석방을 한다. 반면에 어, 다른 사람은 징역 3년을 받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이것은 상대방 공범에게도 자백을 하면 너는 풀지만 상대방 공범은 징역 3년을 받는다라고 안내를 하죠. 그러고 두 사람이 모두 자백을 하면 이제 징역은 2년이고 둘 다 자백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6개월의 징역을 받는다라고 이제 안내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나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또 자백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무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 공범도 나를 믿고 동일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서로에게 가장의 최선의 결과인 징역 6개월을 얻을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상대방이 자백을 하고 나만 3년을 이렇게 구형받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 아마 두렵게 될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면.
따라서 두 사람은 서로를 믿지 못해서 서로를 배신하는 자백을 선택하게 되면 두 사람은 모두 징역의 2년을 선고받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높은 확률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서로가 아닌 자신에게 최선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배신으로 어, 협조했을 때보다의 결과인 가장 나쁜 둘 다 2년의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죄수의 공경 게임에서 이기는 전략이 무엇일지 이제 엑셀로드는 이제 밝혔는데요. 만약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제 화재 경보가 울리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살겠다고 좁은 통로를 빠져나오다가 이렇게 화재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밟혀 죽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씩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집에서 영화를 보다가 불이 나서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노약자를 보내고 자기가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신뢰는 게임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엑셀로드의 전략입니다. 엑셀로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인지 이제 밝혔는데요. 상대방과 내가 협력을 했을 때는 3점의 점수를 주고요. 나는 협력을 했고 상대방이 배신을 하는 건 이제 봉으로서 뜯겼기 때문에 이제 가장 나쁜 점수 0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배신을 하고 상대방이 협력을 했을 때는 이제 5점을 받는 것. 그리고 죄수의 공경 게임처럼 나도 배신하고 상대방도 배신하는 이런 점수는 1점을 주는 이제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게임을 실시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티포텟 전략이었습니다. 티포텟은 이제 되갚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이 전략의 실시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티포텟에서는 최초의 관계는 먼저 협력을 하는 그런 방법을 첫 번째로는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어떻게 했냐면요. 상대방이 협력을 하면 나도 협력을 하고 상대방이 배반을 하면 나도 배반을 하는 상대방을 이렇게 따라하는 전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상대방에게 이용되지 않는 그런 전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티포텟의 전략을 사용한 결과 이 경기에서는 한 번도 이기지는 못했고 기껏해야 비기는 이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코 큰 형량의 차이로 지는 법이 없었고 모든 형량을 더한 결과 이 전략을 사용했을 때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자기의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첫 번째로는 상대방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 않고 서로 협력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보복하에 나서는 그런 의지를 지녀야 이렇게 협력 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티포텟 전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우화가 이솝 우화로 생각이 되는데요. 심술을 좋아하고 이게 장난을 좋아하는 여우가 이제 두루미에게 한턱 내가 낼 테니까 우리 집에 놀러 와라고 하면서 두루미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여우는 두루미에게 일부러 납작한 접시에 이제 스프를 담아서 대접을 했지요. 두루미는 부리가 길기 때문에 스프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여우는 이제 놀리면서 맛있게 스프를 먹었죠. 며칠 뒤에 이제 두루미는 여우에게 너가 이렇게 음식을 대접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번에는 내가 한턱 낼 테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오라 라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두루미는 이제 여우에게 일부러 입이 긴 병에 이제 담긴 스프를 대접을 합니다. 하지만 여우는 부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맛있는 스프를 먹을 수가 없었죠. 이 모습을 본 두루미는 맛있게 이제 스프를 먹습니다. 여우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되갚기 전략을 했었네요. 음, 제가 이 여우와 두루미의 이제 뒷이야기를 상상을 해보는데요. 되갚아준 이제 두루미를 경험한 여우는 다시는 똑같은 장난을 이제 두루미에게 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되갚아 주었기 때문에 똑똑한 두루미는 이제 장난친 여우를 계속 미워하지 않고 이제 용서를 하고 이제 다시 예전처럼 이제 친구의 모습으로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갈등 상황이 생기면 되갚 이렇게 나한테 어, 이렇게 안 좋은 것을 이렇게 주었던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억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복수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마음이 약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렇게 당했던 자신을 이렇게 자기 비난을 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우와 두루미의 우화처럼 두루미는 건강하게 되갚기 전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되갚기 전략의 특징은 어, 이렇게 다음과 같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싸움을 진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협동의 정신으로 이제 임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경쟁으로 보복을 하게 되면 계속 이용당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다시 응징을 바로 보복으로 갚아주는 거죠. 하지만 상대방이 협동으로 돌아서면 자신도 바로 협동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상처도 받고 계속 거기에 헤매여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두루미처럼 지혜롭게 어, 어, 이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그 사회적 촉진과 태만 그리고 갈등을 이렇게 조직 생활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티포테 전략을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평안한 그런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